오늘 꿈퍼즈쇼에 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신부님을 보러 이렇게 다들 용기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신부님과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굉장히 신기한 일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신부님의 책 표현을 빌리자면 돌뿌리가 가득한 산을 만나서 이제 엎어져 있을 때였어요. 엎어져 있을 때였는데 한 후원자님이 생각이 난다면서 이제 영상을 보내주셨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책을 몰랐어요. 그 영상을 보는데 거기에 이제 27페이지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더 나아갈 방향이 사방팔방인데 우두커니 서서 곱씹어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 부분이었는데 그 문장을 듣고 통곡을 할 정도로 막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되게 고요해졌고, 그때 제 마음의 소리를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10회 책, 그 책을 어디에 기부를 할까, 대상은 청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찰나에 신부님의 이름도 청년 문간인 거예요. 그래서 알아본 즉시 연락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연결이 돼서 신부님을 만나 뵙게 된 거예요. 저한테는 정말 은총 같은 그런 순간이었어요. 제가 느닷없이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오케이 해주셨는지, 또 오늘 어떤 기분으로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인사치레 같이 느끼실지 모르지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었고요. 저도 이제 몇 번 이런 어떤 저자분들의 강연회 같은 데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가서 되게 좋았던 느낌이 있어요. 또 책을 읽고 책을 주제로 해서 작가분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도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자리에 초대받다니 라는 그런 신기함과 그런 마음이 많았고, 그날 만나게 된 것도 사실은 제가 만약에 서울에 없었다면, 신부님이 그렇죠. 시간이 안 됐다면 너무 갑작스럽게 이제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이 마침 서로가 시간이 됐다는 것도 참 저한테는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책으로 들어가 보면 170쪽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나 저를 더 아프게 하는 건 선의를 가장하고 다가와 저희의 계획을 뭉개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마음이 그 썩어 들어가는 순간에 신부님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돌아보고 다시 내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식당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이 있는데, 첫 번째 말씀부터 드리면 네가 해라 내가 마치겠다라는 말씀이셨고, 두 번째는 용기를 내어라 움직여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제가 이렇게 굉장히 느리거든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주신 말씀은 이 식당을 왜 하는지 잊지 말아라. 이 식당은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이신데, 그리고 이 식당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이 세 번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 말씀을 왜 주시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식당을 열고 운영을 하면서 사실 이제 저희 식당에는 99.9% 좋은 손님들이 오셔요. 어떤 식당인지 아시고 오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소위 이제 나쁜 손님들은 거의 없기는 한데, 그래도 가끔씩은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뭐 지금은 더 예전보다 없는데, 처음 식당을 오픈하고 나면 모든 게 긴장되고 굉장히 조마조마해요.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저는 뭐 경험도 없는 사람이 식당을 이렇게 열어서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음식을 남기시고 가면 우리 음식이 맛이 없었을까? 뭐 이런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이 책에 썼던 대로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를 돕겠다고 그렇게 이제 하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책에 있는 것처럼 그러고 가셨죠. 그래서 오히려 그분이 그렇게 떠나시고 나서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이 사람 뭐지? 뭐 이런 생각에 정신없이 막 일하고 긴장된 상태에서 그런 있는 저한테 와가지고 선의를 가장해서 왔지만 그러지 못한 모습. 그러니까 얼떨결에 이렇게 뺨을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막 화가 나고 막 스스로 막 안절부절 못하고 바보같이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더 화가 났었던 건데, 그럴 때 이제 그 세 번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하는지 잊지 말라. 이 식당은 여기 오는 사람들, 결국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다잡냐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종교인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종교적인 이유들이
저를 잘 지켜주게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뭐 언짢거나 뭐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지만 너무 깊이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기분이 안 좋다거나 뭐 울적해지거나 사람이니까 그럴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감정, 뭐 저의 기분에 더 빠지기보다는 이 식당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이 식당에 방문해 주시는 청년분들을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식당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아직까지도 한 번도 한 적은 없고요. 준비할 때부터 좋은 분들, 특히 아름다운 청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준비할 때는 그 아름다운 청년들을 통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저는 청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일종의 그런 보편적인 편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청년들은 우리 때보다는 좀 더 개인주의적이지 않나? 아니면 조금 더 이기적이지 않나? 뭐 혹은 아, 자기의 어떤 뭐 성공이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뭐 막연한 뭐 편견이라는 편견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식당을 준비하면서 만났던 그 아름다운 청년들을 통해서 와, 지금 청년들이 알게 모르게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편견과 같지 않구나. 이렇게 자기의 행복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은 다른 청년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애쓰는 청년들이 많구나. 그래서 그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행복했고 힘이 됐었어요. 그래서 식당을 준비하는 과정은 저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사실은. 뭐 그 사이사이에 어려움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이나 또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 동안에도 너무 재미있었고 지금도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좋은 분들, 또 아름다운 분들, 뭐 우리 대표님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같이 좋은 분들을 계속 만나고 있기 때문에 식당을 그만둬야겠다, 뭐 닫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다만 이제 그런 어떤 손님들 혹은 그런 분들을 만나면 아, 이분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까를로스 수사님 이야기가 저는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네, 지금도 이제 저희 네. 배경화면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마음에 와닿았고 결국에는 그 숙명이라는 것, 또 어떤 용어로는 비전, 소명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어떤 대단하고 거창한 것에 있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신부님 사진이 있고 그 아래에 선의가 선의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문장이 완성형이 아니잖아요. 선의가 선의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이제 그 다음은 네. 화를 내자 뭐 이런 농담입니다. 죄송해요. 네. 그래서 감동했었는데 저는 아, 예. 네, 감동 파괴자. 이 한 구절에 저는 되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구나라고 느꼈는데 네네. 혹시 그 구절에 담긴 책에는 없지만 네. 네. 그 전 질문하고도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놈놈놈이었어요. 원래 제목이 돕는 놈, 걱정하는 놈, 비웃는 놈 이렇게 해가지고 놈놈놈이었는데 뭐 이제 그냥 약간 그 영화 제목을 제가 패러디한 거죠. 근데 아 이렇게 어떤 일을 해보니까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좀 구분이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 선의로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꼭 이렇게 좋은 결과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마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테고 또 때로는 어떤 이제 오해로 인한 비난도 생길 수 있고 지난달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밥집이다 보니까 쌀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식당에서 쓰고도 남을 만큼 쌀을 많이 받아서 필요한 분들에게 또 나눔을 해요. 어떤 분이 좀 이렇게 좀 어려우신데 이렇게 쌀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런 분들한테 이제 한 달에 뭐 이렇게 10kg씩 혹은 20kg씩 쌀을 이렇게 보내드리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지난달에 이제 한 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막 이제 화를 내시면서 전화를 하셨는데 뭐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닙니다만 사람 먹으라고 이런 쌀을 보냈냐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쌀에서 비누 냄새가 막 난다고 이거 사람 먹고 죽으라고 보낸 거냐 막 이러시면서 많이 화가 나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보내주세요. 저희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하고 받아봤더니 진짜 거기서 비누 냄새 같은 게 세제 냄새 같은 게 막 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추측컨대 아마 그 택배 과정에서 이게 터져가지고
뭔가 위에 뭐 세제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터졌거나 이러면서 이제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사님들이 저희가 이제 워낙 단골이니까 번거로우심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패킹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달을 해주신 거죠. 반품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받으셨던 분이 이렇게 오해를 하셨고 굉장히 역정을 많이 내셨던. 근데 저희로서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선의로 하더라도 어떤 그 결과나 과정 안에서 늘 뭐 좋은 결과만 또 칭찬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선의로 해야 할 일을 포기할 것이냐? 그거는 아닌 거죠.